대치동에서 난 요만한 줄 알았더니 2만 안 돼가지고 가격이 그거하고 소박까지 같이 있는 세트인데 7,000원. 왜냐면 역 바로 앞에 있어서 거기가 서서 먹는 자리도 있어요. 아, 그렇더라고요. 막 서서 먹더라고요. 손님들이 다 양복 입은 1인 손님들이 꽉 차 있잖아요. 우리는 식당에 가면 막 아무리 좁은 김밥 천국을 가도 의자 붙이고 서로 같이 먹고 그 같이 안 먹으면 쟤 왜 밥 혼자 먹냐 이런데 여기는 오히려 다 한 명 한 명이 다 따로따로 먹는 게 너무 정상이라서. 그래 우리가 비정상인 것 같아. 참 특이해요. 우리는 한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혼자 식당 가면은 혼자 왔어요 하고 막 이 주인이 인상부터 쓰잖아요. 점심에 혼자 밥 먹고 싶어서 나 혼자 먹을래 이래도 동료들이 쟤 왜 저래? 쟤 왜 저래? 뭐 왜 저러냐? 왕따인가? 약간 그런 심리가 있어요, 한국인들은. 그리고 또 이제 이 식당 문화도 혼자 가면 마치 죄 짓는 것 같아. 예. 여기는 오히려 혼자 간 손님이 더 대접을 받습니다. 왜냐면 큰 테이블에 한 명씩 앉혀버리면 되니까 2명, 4명 맞출 필요도 없이 한 명 손님은 새치기까지 시켜줘 가면서 빨리빨리 들여보내줘요. 예, 오히려 그래서 여기 이어폰 같은 거 꽂고 혼자 밥 먹기 진짜 좋은 나라고, 한국은 혼자 가면 한 명이 테이블을 여러 개 차지하니까 오히려 싫어하고 매출이 떨어지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변호사님이랑 기자님은? 저는 뭐 늘 뭐 공부하면서 그냥 이렇게 평생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새로운 것들이 자꾸 공부의 수준이 어마어마하시죠? 어마어마하세요. 진짜. 또 옛날에 알고 있던 그런 수준에서 이제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나오니까 이게 막 새로운 연구 결과들을 보면 몰랐던 내용들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그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 또 새로운 것들이 보이고 그래요. 아, 그런 게 당연히 역사 공부인데 쟤네들은 맨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결론을 내놓고 이거는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났어. 건들지 마. 뭐라 하면은 잡아 가두고 왜곡방지법 뭐 무슨 명예훼손법 만들어서 막잖아요. 그게 얼마나 파시스트 같은 생각인지를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학문이 아니라 그건 선동이죠. 예, 깡패들 선동이잖아요.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승만 연구는 이제 딱 입구에 들어선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이 뭐 워낙 어마어마한 세계를 사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초입에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있는데 그걸 안 하면 맨날 그 자리일 것 같아요. 저도 기자님 방송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요즘 두 분이 하시는 방송이 진짜 대한민국의 근본 방송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아, 좀 있으면 우리 저기 갈 건데요. 황거. 한 거. 거기 같이 가시죠? 아, 그럴까요? 네, 저 어차피 뭐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잘 됐네. 그래서 거기도 가서 이제 이 천황에 이 관련된 얘기도 좀 해야 되고 김옥균 묘소도 한번 가보고. 아, 김옥균. 아, 김옥균 여기 묻혀 있구나. 뭐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그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아, 너무 재밌습니다. 저도 뭐 맨날 여기서 맛집이나 다녔지 저 근본 있는 장소에 가는 거 너무 좋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본 10번, 20번 가도 절대 안 갈 때들만 지금 다니는 거예요. 그러네요. 누가 야스쿠니 신사를 가요? 한국에? 한국인이 신사를 가고 누가 환걸 거기, 저는 환걸 거기 있다는 것만 알아요. 보통 독도는 우리 땅 쓸어 가죠. 아니, 우리 저 김 기자님이 얘기하시는 거를 저 좌파 역사학자들이 반박을 못해요. 얘네들도 공부를 더럽게 안 하기 때문에 너무 반박을 못해요, 진짜. 쟤네들의 이 말하자면 이제 역사 왜곡 선동 날조가 가능한 거는 저렇게 선동 날조하면 이게 틀린 거야라고 아무도 지적을 안 하니까. 그래서 공부도 안 하고 지적을 하면은 입을 틀어막기 바쁘고 도망가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황ян필 같은 사람이 나와서 막 설치고 있는 건데 황연필 정도는 제 선에서 어떻게 해볼 테니까 뭐 충분한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이렇게 소 잡는 칼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샘킴이라고 머리 이렇게 올려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역사학자라고 막 말하고 다니다가 사람들한테 반박을 많이 당했는지 역사 스토리텔러라는 이름으로 바꿨더라고. 자기 닉을 바꿨어요, 닉을. 스토리텔러. 나 스토리텔러다. 뭐 그래, 팩트 몰라. 이런 느낌으로. 그런 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부터 이제 김종삼 퀴즈. 김종삼 퀴즈로. 정규제 퀴즈 하다 망해가지고 못하겠어 이제. 그래서 기자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응딩이 뒤에 따라가겠습니다. 아 이게 도쿄 한복판에서 이제 아는 사람을 만나니까 정말 너무 신난다 이거. 이거 토착외고 아니야 이거. 운명인가 봐요. 저 뭐 코너 하나 할까요? 일본은 망했다? 그럼 망했다 하나 하시죠. KNL에서. 근데 여기는 해자가 있네요. 야 원래 여기가요. 네.
그 도쿠가와 막부 그 시절에 네. 도쿠가와 막부가 판 에도성이에요. 에도성. 그 에도성을 메이지 유신 때 이제 막부가 타도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에도 막부가 메이지 유신 정부에 이 성을 반납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교토에 있는 천황을 모셔다가 여기를 이제 천황이 그 거주하는 곳. 네. 그래서 이제 황거가 됐죠. 근데 왜 우리나라는 네. 경복궁에 해자 같은 게 없잖아요. 뭐 높이 솟아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우리는 왜 이렇게 허술한 거지? 뭐 전쟁을 잊어버린 나라니까. 아, 그렇구나. 예. 그 성으로 전쟁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구나. 왜냐면 성을 둘러싸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예, 얼른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구나. 뭐 농성전이라는 걸 뭐 애초에. 해본 역사가 없으니까. 남한산성에서 며칠 하다가 왔죠. 다 도망가죠. 하긴 해자가 있으면 본인들도 도망가기 불편할 테니까. 그렇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천황은 성향이 어때요? 지금 철학을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그 기조대로. 예. 사실 과거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의 기조에 반대를 했잖아요. 히로히토 천황은 사실 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때 그 당시 군부하고 뭐 결탁을 해서 일본을 이제 패망으로 이끈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아키토가 어린 시절서부터 아 일본 군부에 일본이 이렇게 끌려가서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구나 하는 그 강한 어떤 그 학습을 한 결과가 아니냐. 근데 우리는 뭐 이런 것도 모르고 막 일본 천황 그러면 막 다 나쁜 놈 뭐 그렇죠. 뭐 이렇게 보니까 이게 문제인데 그러면 아키토 천황 같은 사람은 과연 우리가 뭐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거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아키토 천황이 그렇게 한국을 좋아했대요. 특히 아내가 막 김치 담그고 그렇습니다. 한국 예. 드라마 보고 그랬다고. 아키토 천황은 자기 재임 중에 단 한 번도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참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키토 천황을 정말 냉정하게 잘 평가를 해야 됩니다.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냐고도 물어보고 싶다. 2001년 12월 18일 날 68세 생일 기자회견 때 일본이 다 뒤집어졌어요. 왜냐하면 아키토 천황이 내가 그 알아보니까 우리 그 모계 혈통이 백제에서 왔다는 맞아. 얘기가 있다. 그 말 했었죠. 이걸 발언해가지고 막 난리 났죠. 일본이 이제 난리가 났는데 한국을 좋아해요. 문제는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저 천황 웃기는 소리 하네 저 사람. 근거도 없는 소리를 왜 이래가지고 왜? 그렇게 말해주면 좋지. 야, 우리가 저기까지 가서 천황까지 됐다. 이런 말 하면 좋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 사람들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게 이제 일선 동조론, 동조 동근론.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하나의 민족인데 지금 이렇게 갈라져 있어.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침략의 이데올로기로 사용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피해의식이네 또. 한국의 학자들이 이거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 천황은 백제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만약에 일본이 예. 우리는 백제랑은 관계 없어, 천황이. 우리가 어디를 백제 같은 거랑 우리랑 갖다 대? 우리랑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게 백제입니다. 이러면은 또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니야? 어디서 백제인데 감히 말이야. 우리를 무시하고 예. 저거 다 우리 후손들이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일본이 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일본이 뭐라고 하면 무조건 네, 반대부터 하는 그냥 거죠. 화를 내는 겁니다. 이유는 나중에 갖다 맞추면 되는 거니까.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운 게 에도 막부인데 거기에 성으로 사용을 하다가 이제 메이지 유신이 되니까 메이지 정부에다가 이걸 넘겨서 저 교토에 있던 일본 천황을 모시고 와서 여기를 이제 집무실 겸 숙소로 그렇게 해서 이게 오늘날 이제 황거가 되죠. 그래서 이 나루히토 천황은 가쿠슈인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을 했고 그리고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에 유학을 했어요. 1983년에. 공부 잘했네. 나이 많네요, 나루히토. 그치, 아버지가 34년생이니까. 예. 그 다음에 1988년에 유학을 마치고 와서 가쿠슈인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그래서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똑똑하네. 그 와이프도 외교관 뭐 출신이고. 외교관 출신인데 예, 이제 예. 구애를 해서 이제 형님하고 결혼하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우파라고 하는 조선동아일보마저 일왕으로 표기를 하고 다른 언론들은 뭐 말해 뭐 하겠어요. 저 이해합니다. 네. 뭐 어떻게 똑바로 불러주겠어요. 반일 열등감이 있는데. 그리고 이 천황가는 지금 현재 전 세계 그 황실을 다 통틀어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자기네들 말로는 기원전 660년에 이제 시작이 됐다. 이게 천황은 단순히 그냥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람이면서 신이다라는 그 일본의 그 신도 개념에 의해서 이 현인신으로 추앙을 받는데, 이제 일본이 항복을 하고 이 전쟁에서 망하니까 그때 이제 인간이다 선언을 하잖아요. 연합군 사령부가 이거 천황제로 이거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하다가 타협안을 낸 게 뭐냐면, 천황제를 없애면 일본 국민을 절대 다스릴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폭동 일으키면 무슨 수로 이걸 하느냐. 그러니까 천황제는 놔도 돼. 그 대신 당신은 신이 아니야. 당신은 인간이야 라는 걸 이제 타협을 해서 얘기를 절충안이었네요. 절충안입니다. 이 천황에 대한 어떤 뭐 확고한 믿음이 약해지긴 했지만 많이 약해졌죠. 지금도 일본 사람들, 이제 천황에 대한 존재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만물에 천황이 깃들어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글로벌 스탠다드랑은 맞지 않아요.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이해할 수도 있고. 일본 사람들이 좀 불가사의한 게 대단히 문명적인 삶을 사는 것 같으면서 신사에 가서 뭐 잡신 믿고. 돈 주고 뭐 이렇게 박수 뭐 하고 절하고 뭐 이런 거 모두 이해가 안 가고. 저는 조금 압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얘네가 결혼은 또 교회 가서 하고 예. 장례식은 절에 가서 하고 좀 이상해요. 막 신사에 가서 또 뭐 하고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그게 그냥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을 우리보다 훨씬 심각하지 않게 하찮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냥 살면서 그냥 가볍게 따르는 거지 그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문명의 삶은 문명의 삶대로 살면서 그냥 축복하고 좋은 게 좋은 거고, 약간 한의학도 여기선 기호식품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 기호 정도로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뭐 진지하게 물어보면 몰라요. 내가 왜 교회 갔다 하는지 나도 몰라. 남들 다 가니까 거기 좋잖아, 이 정도 느낌이더라고요. 옥구자키 겐조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뉴기니 전선, 이 뉴기니 전선에서는 공급선이 끊어지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생존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서 생존하는데 뭐가 있어야 말이죠. 열대 밀림에서. 인육을 막 진짜요? 결국 유기니가 제일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소속 부대가 1100명인데 1100명 중에 30명이 살아남은 거예요. 나머지 다 죽었어요? 예. 연대장 이하 뭐 다 굶어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기 전투로 죽은 게 아니라 굶어 죽어. 복으면 복을 못 받아서. 그러면 더 서러울 텐데.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뭘 알았냐면, 그때 이제 그 탈영죄로 그 쫄병 2명을 총살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진짜 탈영죄로 총살당한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으니까 죽였어. 아, 죽여서 먹은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이 친구가 이제 너무 끔찍한 얘기다. 탈영이라고 해서 죽인 다음에 흉기로 죽이고 인육을 먹은 그걸 먹은 거야. 이 사람이 그걸 안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 사람이 이제 제정신이 일종의 아니었겠다. 아나키스트로 아. 하네요. 그래가지고 황거 개방일에 황거에 들어가서 히로히토 천황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거기다가 빠찡코 구슬을 3발을 발사했는데 다행히 뭐 천황이 맞지는 않았어요. 민주노총처럼 이렇게 쇠구슬을 베어링 쏘듯이 이렇게 띵. 금속 노조들이 잘 쏴요 이거. 아 그게 거기서 배운 거구나. 우린 다 일본에서 온 것 같아요. 뭐든지. 그것도 배운 거야. 어쩐지 너무 참신하더라고. 일본이라면 그냥 다 배워요. 이 사건을 기화로 해서 이제 앞에다가 방탄유리를 그동안에 이 천황 암살 사건이 몇 차례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천황을 암살하면 이 사람은 이 일본 전 국민이 존경하는 천황을 암살하는 거는 이거 제정신일 리가 없다. 그래서 일단 정신병 조사를 해요. 아 미친놈을 만드는구나. 미친놈으로 만들어요. 아, 약간 아베 죽인 그 사람도 정신병자라 그러던데. 그래서 그게 그 이유예요. 존경하는 사람을 죽였다? 이거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니까 이게 미친놈을 만들어. 그렇게 그럼 이재명 이렇게 쓱싹 하려고 했던 그 사람도 정신병자로 몰겠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인 중에
천황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례가 진짜요? 이봉창. 사쿠라다문 앞에서 수류탄을 던졌는데 이 수류탄이 좀 너무 약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뭐 마부만 조금 부상당하고 그래서 이봉창 의사는 체포돼가지고 이 사람은 사형당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나키스트 중에 박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박열 영화도 나왔어요. 영화도 알아요. 나왔죠. 예, 알아요. 박열 의사는 이제 천황을 암살하겠다고 네. 이제 폭탄을 가지고 있다가 천황 암살 미수죄로 체포가 됩니다. 사형당했어요? 이 사람은 사형을 안 당해요. 미수니까. 미수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항복을 할 때 항복 조건을 가지고 연합군 측하고 계속 딜을 해요. 우리의 그 항복할 때 마지막 그 영토를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우리가 가진 영토까지를 인정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차 대전이 끝났을 때 영토는 어디까지냐면은 조선도 포함이잖아요. 조선 포함, 대만도 그다음에 대만도 포함, 네. 그다음에 독일령 섬들, 네. 남양군도 이것도 다 그 당시에 독일이 국제연맹으로부터 일본의 미인 통치 지역으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만약에 그 조건으로 그 연합군이 항복을 했다면 우리 절대로 우리 독립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연합군은 토달지 말고 무조건 항복해. 이렇게 돼가지고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원자 폭탄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됐죠. 여기가 말하자면 이제 일본이 항복을 하고 연합군 최고사령부 그 항복한 건 미주리 홍가 뭐 예, 그 함상에서 이제 항복문서에 서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점령을 여기로 와서 이제 일본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제국이라는 거는 해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령군 통치를 받아요. 그래서 일본이 주권을 상실해요.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주둔을 하면서 그걸 이제 약자로 GHQ라고 하는데 GHQ가 여기서 이제 일본을 통치를 한 거죠. 바로 항공 맞은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본이 그 점령 통치를 하고 있을 때 한국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뭐 독립시킨다. 어떤 식으로 독립시키냐, 유엔의 주관하에 한국을 독립시킨다. 치르고. 뭐 이제 이것도 했고 여기서 이제 점령군 통치를 하는 동안에 한국전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그 생각이 뭐였냐면은 일본이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그 산업이 발달한 걸로 무기를 만들어서 얘네들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다. 일본을 농업국가로 돌려보내자.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산업시설 이런 걸 전부 이제 뜯어가지고 전부 패키지를 해가지고 반출을 해가려고 그랬어요. 그런 와중에 6.25가 터지니까 전쟁을 하려면 전쟁 물자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전쟁 물자를 미국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가지고 실어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기서 다 뜯었던 거 다시 설치를 해.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여기서 가지고 우리가 아직까지도 일본을 우리 네. 전쟁 때 무기나 팔아먹었다 이러면서 욕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안 팔았으면 예. 우리가 전쟁이 나는데 무기도 안 파는 놈들이다 이렇게 욕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라는 이 후방 기지가 있어서 연합군이 작전하는데 필요한 모든 이제 이 전쟁 물자 그 중에 중요한 거는 뭐 태평양을 건너서 공수를 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물자들을 여기서 상당히 만들어 가지고 우리 전쟁하는데 그 수행을 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줬고 그 모든 전략을 여기서 짰다. 건물이 엄청 좋네요. 예. 화려하네. 엄청 크고. 지금은 뭐 제일생명 예. 공조에서 들어왔는 네. 상황인데. 예. 저 뒤에 저 높아진 저거는 나중에 증축을 한 건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디자인 참 맞춰서 잘했다. 여기서 재미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이승만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체결이 되면 일본이 주권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이전에 우리가 독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독도 문제가 이 국제법적으로 막 복잡한데 어쨌든지 간에 실효 지배를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실효 지배를 하기 위해서 51년도에 평화선이라는 걸 거버려요. 이승만 라인. 예. 독도를 그 평화선 안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효 지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했고, 그래서 뭐 미국도 야 그 평화선 그런 거는 국제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 인정 안 할 거야. 그러면 인정을 하든지 말든지 평화선을 긋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우리가 독도를 소유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우리 역사하고도 굉장히 깊이 그 연관되어 있는 메가더 장군이 네. 바로 이 여기서. 건물에서 집무실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으로 이렇게 메가더가 걸어 내려왔겠네요. 네. 밥도 먹고. ここ建物が GHQ ですか?ここは第一生命ビルです。 아, 예, わかります. 제일생명 빌딩입니다. 라고만. 원래 이게 제일생명, 옛날에도 제일생명 빌딩이었던 거를 메가더 사령부가 아, 뺏어서. 예, 이제 증발을 한 거죠. 아, 제네랄 메가더스 오피스. 이런 걸 감출 법도 한데 신기하네요. 파리 가보니까 네. 독일군이 파리를 점령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점령군 사령부로 썼던 건물 같은 거 네네. 다 이런 표시를 다 해놨어요? 표시를 해놨더라고. 신기하다. 걔들은 그런 역사를 숨기질 않는데. 근데 여기 닫혀 있다는 건 이 오피스가 아직 있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있나 보요. 봤더니 여기 이 건물의 홈페이지에 있어요. 차려놨더라고요. 그걸 그냥 네. 놔뒀다고요, 지금까지? 근데 증축을 하면서 네. 이 앞에 건물을 이거는 그대로 두고 뒤편에다가 와. 위로 쭉 올렸죠. 대단하네. 왜 그러지? 이 비싼 땅에.